오늘도 구미호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자리한 윤씨 대종가. 그 넓은 안채에서 23의 젊은 과부 윤감댁이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윤감댁은 머슴 웅돌이와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날 장은 유독 어수선했습니다. 도둑놈이야. 남의 떡을 훔치려 했어. 떡장수 노파가 빗자루를 휘두르고 있었고 서너 명의 사내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맞아 죽어라. 한 사내가 흉터투성이인 손을 바닥에 짚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감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까지 하라.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니 마님, 남의 일에 왜 참견이시오? 도둑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라니깐. 사내들 중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사람이 장터 난장판에 발 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게. 윤감댁은 말없이 치맛자락 속에서 작은 동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전 몇 잎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딸랑. 이제 됐느냐? 떡장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은전을 얼른 주워들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럼 사내들도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감댁은 천천히 쓰러진 사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시라.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상처투성이 얼굴 그리고 누더기가 된 옷까지. 그걸 잊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모른다니. 어찌 삶이 많이 기구해 보이는구나?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곁에 말없이 서 있던 집안 머슴 웅돌이가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마님, 저놈은 호패도 없는 자입니다. 수상쩍기 그지없는 떠돌이 놈이옵니다. 어찌 이런 장터 거지를 가까이 두려하십니까? 바로 그때 그 사내가 아주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웅돌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감히 어딜 가겠다는 것이야. 어디든 마님 계신 곳이면. 사내의 절박한 눈빛이 윤감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감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거라. 마님, 안 되옵니다. 웅돌이가 놀라 손을 뻗었지만 윤감댁은 이미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름도 호패도 없는 그 사내는 윤감댁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웅돌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런 정체불명의 놈을 집 안에 들이시다니. 웅돌아, 윤감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늘었을 뿐이다. 뭐가 그리 걱정이냐? 하지만 마님, 만약 저놈이 도둑이거나 나쁜 놈이라면. 그럼 그때 내쫓으면 된다. 웅돌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그는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마당 구석까지 깨끗이 쓸어라. 그리고 뒷간도 치워야 한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웅돌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하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며칠째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윤감댁이 그 사내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석돌이라 불러라. 석돌이 말입니까? 그래. 돌같이 묵묵하니 석돌이가 딱 맞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이제 이름도 생겼으니 이 집사람이 된 거다. 며칠 뒤 윤감댁은 친척집에 문안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건만 장터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구경하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감댁은 치마폭을 들고 진창이 된 흙길을 조심히 걸었습니다. 발밑은 미끄럽고 아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탕 속에 그녀의 하얀 치마자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등줄기를 타고 속옷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마치 화살처럼 달려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님, 숨이 가쁘게 들이쉬어지는 틈에서 들린 목소리. 분명 이 집에 새로 들인 머슴, 석돌이었습니다. 윤감댁이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두 팔이 그녀의 몸을 번쩍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이미 그녀는 그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 짐까지 들고 허둥대던 자신을 석돌은 주저없이 안고서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내려놓아라. 안 됩니다, 마님. 어찌?
네가 이 근방에 있었느냐? 마님께서 돌아오지 않아 혹여 길을 잃으셨나 싶어 이 근방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곧 불이 들어 몸살로 이어집니다. 서방님이 죽고 자신을 기다리는 이가 이 집엔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빗속에서 달려온 사내가 마치 마음속 빈 곳을 툭 하고 찌르는 듯 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찾으러 나왔다고. 예, 마님. 왜? 석돌의 걸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윤감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석돌은 미련 없이 방 안에 불을 켜고 옹기종기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목욕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찬물로 씻으시면 몸이 상합니다. 윤감댁은 물끄러미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에 비 맞은 저고리가 달라붙어 어깨뼈며 허리 근육이 그대로 드러났고 장작을 팰 때마다 생겼을 굳은 살들이 마치 울타리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젖은 치마 자락이 아직도 축 늘어져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게도 빗물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님, 물이 끓었습니다. 석돌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십시오. 그 순간 윤감댁과 석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윤감댁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등이 뜨거웠으며 비냄새와 함께 그 사내의 숨결이 자꾸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과부의 몸인데.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석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뒷길을 따라 내려가다 우연히 강가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윤감댁은 갈대의 사이를 걷다 문득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첨벙, 첨벙. 누군가 물에서 씻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호기심에 갈대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윤감댁은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저편 얕은 물가에서 한 사내가 우통을 벗은 채 머리칼을 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석돌이었습니다. 그는 미처 사람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강물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등 근육 그리고 허리로 내려가는 매끄러운 곡선. 그 아래로. 그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그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며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어찌 그 사내의 그곳을 그리 뚫어지게. 아, 윤감댁이 작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석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감댁은 마치 혼례도 치르지 않은 처녀처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강둑을 올라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감댁은 석돌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웅돌은 늘 조용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부터 말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윤감댁이 물 한 그릇을 마시기 전엔 자기 입에 물을 대지 않았습니다. 웅돌아, 수고한다. 윤감댁이 가끔씩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의 짝사랑은 조용했고 오래 묵은 술처럼 사가갔습니다. 웅돌은 혼자 중얼거리며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마님만 편안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마음에 금이 간 것은 석돌이 나타난 후였습니다. 이름도 없던 떠돌이 사내, 웅돌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마님, 장작을 다 패워놓았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구나. 예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석돌아, 오늘 날씨가 무척 덥구나. 그런가요, 마님? 그런 것 같은데. 물이나 한 그릇 마시거라. 그 웃음은 자신이 아니라 그 사내를 향해 피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웅돌의 손이 도끼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웅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님은 원래 내 사람이었소이다. 다음 날 아침, 웅돌은 석돌을 불러냈습니다. 야, 너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잠깐 나와보라. 뒷산 외진 곳에서 웅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생각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마님은 과부시다. 젊은 과부 곁에 젊은 사내가 있으면 말이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없다고? 너 때문에 마님 명예에 흠이 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냐? 웅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라. 그게 마님을 위하는 길이다. 석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마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킬 일은 아닙니다. 그 순간 웅돌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웅돌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석돌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저는 마님께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웅돌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윤감댁은 안채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는데 그때 웅돌이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신뢰를 무릅쓰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감댁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채에 두시던 노비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노비녀가. 하인들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윤감댁은 잠시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야. 바람에 굴러가거나 옷에 껴 빠졌겠지. 그런 일로 얼굴까지 굳이 보여야 하느냐? 웅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뒷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요 며칠 그 근처는 석돌이가 주로 드나들었습니다. 윤감댁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물을 들이고 걸레를 빨고 대청도 그놈이 맡았지요. 말끝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윤감댁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웅돌아, 예, 마님.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저는 다만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윤감댁은 이내 아무렇지 않게 손수건을 들고는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만 가보거라.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잦아들 법한 일이었으나 노비녀를 훔쳤다는 말은 이리저리 부풀려졌습니다. 도대체 정체도 모르는 놈이 안채를 드나든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호패도 없다더라. 떠돌이다, 떠돌이. 그놈 마님 등 뒤에 꼭 붙어 다니던데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아.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장터에서 맞아 쓰러진 놈을 왜 데려와? 석돌은 처음에는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저 시선이 거슬릴 뿐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야, 석돌. 웅돌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다른 하인들이 모두 그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혹시 또 뭘 훔칠 궁리라도 하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노비녀는 어디 갔어? 석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감댁은 뒤뜰에 핀 매화나무 아래서 석돌을 불렀습니다. 여기 앉아보게. 내 비녀 하나가 사라졌네. 자네가 그 근처를 드나든 것이 사실이지? 석돌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나 손뗀 적은 없습니다. 함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마님. 좋네. 난 자네를 믿겠네. 하지만 윤감댁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구나. 깜깜한 밤 조대감댁 안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웅돌은 조심스레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지문을 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감댁의 책상 위엔 보석함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짝 다가가 조심스레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옷가락지 하나, 그리고 붉은빛 천으로 감싼 은장 놀이개. 이 중에서 하나만 석돌 놈 방에 숨겨놓으면 웅돌이 은장 놀이개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게.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분명 윤감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서자 장롱 뒤에서 윤감댁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 그 손 놓고 뒤를 보게. 마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몇몇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을 쓸던 상노, 부엌의 안악, 심지어 석돌까지. 마님, 이건 아니옵니다. 전 윤감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일부러 방을 비웠네. 자네가 뭘 하는지 끝까지 보려고. 웅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자를 마당으로 데려가게. 웅돌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양팔은 등 뒤로 묶였고 얼굴은 흙과 눈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웅돌이 왜 그랬는가? 한참의 침묵 후 웅돌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보다가 마치 뭐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울컥 소리쳤습니다. 마님은 제 커였으니까요. 하인들이 모두 놀라 웅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마님을 언제부터 모셔왔는 줄 아십니까? 부근 장례부터 마님 발끝 밑까지 제가 닦아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그놈을 보십니까?
웅돌이 석돌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그놈은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였지 않습니까? 얼굴도 과거도 호패도 없는 놈인데 왜 그놈을 바라보시냔 말입니다.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눈으로 웅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 생각했는가? 내가 자네 것이었다고? 자네는 충직한 머슴이었다. 난 그 이상도 이하도 바란 적이 없었지. 마님은 제 거였소. 그놈이 아닌 저였어야 했단 말입니다. 윤감대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관아에 넘기지 않겠네. 자네가 훔치려 한 것도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것도 그 모든 짓이 미련한 마음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도 안다네. 마님 정말 죄송하옵니다. 이제 자네가 결정하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남을지 떠날지는 스스로 정하게. 그 말과 함께 윤감댁은 천천히 마당을 건넜습니다. 웅돌은 땅에 고꾸라진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끝내 조용히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날 새벽 웅돌은 작은 보퉁이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앞마당에 나섰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오직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차피 내 자리는 아니었으니 웅돌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윤감댁이 머무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부디 평안하시길.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덩그러니 놓인 깨끗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예전에 겨울을 나라고 내어준 헌비단 덧신이었습니다. 천한 것을 거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님. 웅돌의 마지막 인사는 새벽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웅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웅돌이 사라진 그날 저녁, 석돌은 평소처럼 윤감댁의 목욕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물이 다 데워졌느냐? 예, 지금 드려드리겠습니다. 석돌은 정성스럽게 물을 길어 욕실로 옮겼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참 후 윤감댁이 다시 석돌을 불렀습니다. 석돌아. 예, 마님. 석돌은 고개를 아래로 하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웅돌이는 이 집을 나간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윤감댁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몸종이었지.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이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석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석돌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보거라. 어찌 천하디 천한 노비가 마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한 노비라. 그럼 너도 웅돌이와 같은 마음이냐? 마님, 석돌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급히 숙였습니다. 감히 그런? 왜 감히 못하느냐? 저는 나는 과부다. 젊은 과부 말이다. 윤감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 죄스러운 일이냐?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웅돌이 어리석은 짓을 해도 눈 감아 준 것이다. 마님, 그런 말씀은 석돌아. 예. 너는 정말 아무 마음이 없느냐? 석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웅돌이도 떠났고 마음이 허하구나. 윤감댁의 목소리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라도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석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윤감댁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석돌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만약 노비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가 양반이었다면, 혹은 적어도 평민이었다면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나도 이 마음을 숨겨야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지. 그저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면. 윤감댁은 문 너머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문 밖에서 석돌도 똑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비가 아니었으면 석돌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마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었겠지. 감히 어찌. 석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마님과 함께하고 싶구나. 그때는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이 오직 마음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러던 어느 날 윤감댁과 석돌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윤감댁이 필요한 약재를 사러 가는 길에 석돌이 함께 짐을 들고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님, 저쪽 약초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이 약초상을 둘러보고 있을 때
옆에서 호박엿을 팔던 노파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엿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노파가 놀라며 석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비비더니 다시 한번 석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노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조강군 도련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터져나온 말에 윤감댁과 석돌이 모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감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석돌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시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을? 석돌이 당황해서 노파를 일으키려 했지만 노파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례입니다. 10년 전 조대감댁에서 일했던 진례 말이에요. 조 대감댁이라고요? 윤감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께서 어린 시절 제가 돌봐드렸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온 집안이 뒤집어졌었지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하신. 그 말에 석돌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석돌은 품 안에서 오래된 비단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은 낡고해졌지만 여전히 고운 비단의 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 보여주세요. 진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석돌은 그 끝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교하게 수놓인 가문의 문양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강군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실 부인께서 친히 수놓아 주신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돌잔치 때 받으신 것.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감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석돌이가. 그렇습니다, 마님. 진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조대감댁의 외아들 조강군 도련님이십니다. 석돌, 아니 강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양반집 아들이었다는 건가요? 그 이후로 줄곧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그럼 제가 어쩌다가 기억을 잃게 된 건가요? 진례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당시 집안에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녀 출신인 오키라는 여자였는데 첩이요? 그 여자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도련님께서 사라지신 후 다들 그 첩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의심만 했을 뿐이에요. 진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첩은 도련님이 사라진 후에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고 할까. 윤감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뭔가 꾸민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대감님께서는 그런 의심 자체를 금하셨거든요. 왜요?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신 분은 정실 부인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요? 강군이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사라지고 나서 마님께서 크게 아프셨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원들도 마음의 병이라고 도련님을 찾지 못하면 나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강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진례가 급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럼 지금도 그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강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감댁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돌이가. 아니, 강군이 양반집 도련님이었다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련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조대감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 그 말에 강군과 윤감댁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석돌은 급하게 결심을 내렸습니다. 유모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 집으로. 아니, 조대감 댁으로 가야겠습니다. 석돌아, 그럼. 마님, 저는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강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셨다니 더는 늦을 수 없습니다. 진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대감댁으로 향하는 길에서 진례는 강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릴 때 참 영리하셨어요. 3살에 벌써 글을 읽으셨고, 그리고 마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비단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지요. 강군이 품속의 손수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정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님께서 밤새워 수놓아 주셨어요. 진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군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것은 마님이시지요. 진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계시는군요. 강군이 갑자기 멈춰서며 외쳤습니다. 맞아, 내 이름 조강군이었어. 머릿속에서 환한 빛이 퍼지며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군이 급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부인이 문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키가 이만하고 귀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 강군이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질 듯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강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강군이에요. 강군이 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실 부인이 그 손수건을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나. 내 아들 강구나. 부인이 눈물을 터뜨리며 강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었느냐? 어디서 이렇게 오래 이 어미를 기다리게 하였느냐? 어머니와 아들은 대문 앞에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군의 증언과 진례의 기억 그리고 당시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 첩오키의 범행이 명백해졌습니다. 오키 그년이 정말 그런 짓을, 조대감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 핏줄을. 하지만 오키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강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짐도 못 챙기고 개구멍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포졸들을 풀어 찾아라.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후 오키는 산속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질투가 났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없는데. 오키는 끝내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강군은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봐라. 예, 도련님. 마차 하나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강군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윤감대께서 계신 곳으로. 그날 오후 윤감댁은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돌, 아니 강군이 떠난 후 며칠째 이런 하루하루였습니다. 마님, 밖에 마차가 와 있습니다. 마차라고. 네, 그리고 편지도 가져왔습니다. 윤감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평생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윤감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윤감댁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차에 타겠다. 조대감댁 앞에 도착했을 때 강군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의 석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님, 강군. 강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편지에 쓴 말 진심입니다. 윤감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감댁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머슴이든 양반이든 난 당신을 사람이기에 사랑하였습니다. 마님, 신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그 마음, 그 따뜻함에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였습니다. 강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정실 부인이 나왔습니다. 강군아, 예, 어머니.
이분이 내가 말한 그 여인이냐? 윤감댁이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배웁겠습니다. 내가 들었다. 네가 내 아들을 돌봐주었다고. 그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인이 윤감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머님, 이제 내 며느리가 되어다오. 이 늙은 어미가 부탁한다. 윤감댁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혼례가 치러진 후 사람들은 한때 수군거렸습니다. 용감댁이 예전에 머슴과 연을 맺었다더라. 그게 알고 보니 조대 감댁 도련님이었다지 뭐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윤감댁은 이제 강군의 안사람으로 조대감과 안채를 지키는 당당한 여인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제자리에 앉은 기분입니다. 강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전엔 마음이 앞서 있었고 지금은 함께 갈 자리가 생겼으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헤맸지만 마침내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의 젊은 과부와 이름 잃은 머슴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야담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